광주시가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광주 글로벌 모터스를 포함한 빅그린 산단 노동자들을 위해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이를 대표적인 육아 정책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는데요. 하지만 갑자기 내년부터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다라고 통보를 했고요. 이에 대해서 사회적 약속을 파기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광주형 일자리의 본질과 문제점을 되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민생당 광주시당 박대우 위원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박대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출범할 당시에 광주시가 약속했던 사회적 임금이 있죠. 이 사회적 임금이 무엇인지부터 짚어보고 갈까요? 네, 그러니까 애초에 이 일자리가 만들어질 때 동종업계의 절반만 월급을 받는 걸로 정해져 있었거든요. 예. 그러면 상식적으로 많은 근로자들께서는 더 많은 임금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다른 공장의 절반만 임금을 받기로 하고 나머지를 이제 국가나 정부가 보존해 주겠다는 게 바로 사회적 임금이거든요. 네. 이게 이제 1인당 대략 한 600에서 700만 원 정도 보존을 해주겠다는 게 애초의 약속인데 예. 이게 지켜지지 않고 있고 또 앞으로도 지켜질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출범 초기부터 그동안 이 사회적 임금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애초에 지켜질 수 없는 약속이었던 거죠.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걸까요? 자,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도 그렇고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행정기관이 대기업의 하청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 세계 네. 최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현대자동차의 캐스퍼라는 모델을 광주시가 일대 주주가 돼서 이제 조립 생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당시에도 울산의 현대자동차 노조에서도 굉장히 큰 반대를 했습니다. 그랬죠. 이게 이제 지역 감정으로 비화될 것 같은 기류가 있어서 정부가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를 했습니다마는 당시 현대자동차 노조도 같은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 지금 평균 연봉이 1억을 넘어섰단 말이에요. 기아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평균 임금을 3,500만 원으로 정해놓고 또 5년 동안은 임금 협상도 없고 또 파업도 할 수 없다는 전제 조건은 사실 노동계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었어요. 네. 그런데 그나마 사회적 임금 혜택이라고 하는 아주 애매한 사실은 용어인데요. 뭐 주거비라든가 또는 보육비라든가 이런 혜택을 광주시가 책임지고 주겠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네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어느 정도 가능했던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의 1호 사업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일자리 이제 사업. 정권이 예.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광주시가 현대자동차 하청 공장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또 돈을 달라고 그러니 광주시에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현대자동차에 돈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윤석열 정부는 예산 주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광주시가 내년 예산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 빅그린 산단 내 직장 어린이집 운영비를 이번에 예산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네, 물론 뭐 그 예산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사실 대한민국 전체가 사실은 긴축 재정에 들어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많은 예산들이 깎이고 있고 또 아예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애초에 사실은 수요가 없는 지역입니다. 빅그린 산단이라고 하는 지역이 예를 들어서 유동성이 좋다거나 또는 정주 여건이 좋다거나 이런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단순히 일자리를 만들고 그 공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가까운 곳에서 주거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 이런 것이었는데요. 네. 사실 근로자들도 그렇지만 누구나 본인이 살고 싶은 지역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어떤 분은 어머니 때문에 북구에서 살아야 되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자녀들 교육 때문에 서구에서 살아야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빅그린 산단에 아파트를 지어놓고 그곳에서 사십시오라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앞으로도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빅그린 산단 관련돼 있고 특히 GGM에 관련된 예산들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사실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광주시는 변함없는 보육 대책은 추진하겠다. 이 사회적 임금에 대한 약속을 좀 지키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는데요. 예산이 없는데 가능할까요? 그렇습니다. 정확히 보셨는데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광주시는
대한민국의 광역 지자체 가운데 재정 자립도도 사실상 꼴찌입니다. 네. 그리고 돈도 없는 지역이에요. 광주의 이런 한계, 폐해가 드러났던 것이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함께 광주가 정치적 편향성, 그러니까 민주당 독점 구조 속에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통과됐던 사례거든요.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제 돈도 없고 앞으로도 나올 돈도 없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돈이 나서 이걸 지키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 임금 이 부분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정권이 바뀐 상황에서 이 부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또 어려움에 봉착했다는 건데요. 그래서 광정 일자리 정책 자체가 좀 위기에 처하지 않았나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현재 지켜지지 않고 있는 약속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는 GGM 공장을 약 10만 대 정도 생산하겠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수출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사실 그 부분에서 수출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대한민국의 소형 경차 시장이 약 10만 대 정도 됩니다. 네. 그런데 GGM에서 10만 대를 생산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소형차 시장을 아예 석권하겠다는 거예요. 예. 다른 차는 일제 팔리지 않고 오직 캐스퍼만 팔렸을 때 10만 대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수출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전제 조건이 있었는데 수출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켜질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해요. 네. 이달 13일에 현대자동차가 울산 내 전기차 신공장 부지 기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예. 이게 2조가 넘는 돈이 투자가 됐고요. 실질적으로 29년 만에 현대자동차가 직접 공장을 만든 사례입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여기에서 생산된 차들이 사실 수출로 방향을 잡을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캐스퍼가 수출이 될 수 있는 확률, 더구나 어느 정도 생산성을 유지하고 또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출 물량을 캐퍼를 받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이제 캐스퍼가 전기차로 시제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전기차 부품 생산 단지가 광주에 유치가 됐어야 되는데 이게 울산에 유치가 됐군요. 그렇습니다. 예, 예. 이런 어려움이 있고 하지만 이제 약속했던 대로 올해 10만 대 달성에는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당시에는 초기에는 연 10만 대였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GGM이 생기고 이제까지 생산한 게 10만 대입니다. 지금 캐스퍼를 약 20% 가깝게 지금 할인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더 팔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소형차 시장은 갈수록 캐파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차는 생산되지만 팔리지 않으니까 이제 캐스퍼가 그러니까 GGM이 급작스럽게 이제 전기차 생산을 하겠다고 공장을 멈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GGM이 생산하겠다고 하는 차가 약 200km에서 230km 정도를 가는 차라고 그래요. 예. 왜냐하면 가격 문제 때문에 전기차 배터리를 고성능 배터리를 탑재하기 어려운 환경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200km에서 230km, 예를 들어서 겨울철, 동절기에는 훨씬 그 키로수에 못 미칠 거란 말이에요. 예. 그 차가 과연 경쟁력이 있겠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좀 물어봐야 될 상황이에요. 예. 하지만 이제 캐스퍼가 생산이 되면서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에는 큰 기여를 했다고 보고요. 이 자동차 캐스퍼가 팔리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현대 자동차에서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예. 근로자 분들께서 자존감을 갖고 있는 공장이냐가 중요합니다. 애착을 갖고 있는 회사고 또 그런 공장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남들이 받는 월급의 절반을 받는 공장이 얼마만큼 자존감을 가져다 줄 것이며 그 회사에 얼마나 애착을 갖고 있겠습니까? 이분들은 기회만 되면 조건만 맞으면 다른 공장으로 옮겨갈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수도권과 지방이 격차가 벌어지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월급도 절반으로만 딱 못 받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양질의 일자리하고는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네. 또 하나는 현대차가 팔리지 않으니까 생산을 조금 멈춰 주십시오라든가 또는 공장 휴무를 좀 합시다라고 얘기하면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GGM은? 네. 그런 부분도 문제점이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어쨌든 뭐 그런 그 임금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사회적 임금 약속이 좀 잘 지켜져야 할 텐데요. 그렇다면 현실적인 대안은 무엇이고 그 과정에서 광주시가 해야 할 역할이나 책임은 어떤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강기정 시장이 취임하는 순간에 광주시에서 제가 기자회견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이용섭 시장이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빨리 튼튼한 민간기업에 매각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행정기관이 대기업의 합천 공장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동차 공장이라고 하는 것은 글로벌한 감각과 또 경제 이슈가 맞물려 돌아간단 말이에요. 멀리 10년, 20년, 30년을 내다보고 투자를 하고 또 운영을 해야 되는데 광주시가 그럴 능력이나 또 그럴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지금이라도 튼튼한 민간 기업에 빨리 매각하는 게 가장 좋은 저는 방안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용섭 전 시장의 실수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박대우 위원장님의 이제 개인 생각이었음을 밝혀드리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는 여러 여건임에는 분명합니다만은 지역의 미래를 위한 투자에는 좀 소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생당 광주시당 박대우 위원장이었습니다.